우리가 조사한 내용 갖고선 고발을 해버리죠, 뭐. 한 서너 개 업체만 고발해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에 인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광경인 배종석 국장님 그리고 광명메일 유원배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배종석 국장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하지마. 자, 우리 국장님이 오늘 50번째 생신인가요? 첫돌. 네, 오늘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수의계약인데 제가 뭐 이거를 뭐 오늘 방송을 하지만 전 큰 선물 받았으니까. 네. 아들 뽀뽀를 받았으니까 이건 뭐 세계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네. 뒤에다가 나중에 좀 포장을 잘 해주세요. 네네네. 아들 뽀뽀.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2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1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3탄째는 저희가 업체를 다 까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매운맛을 보여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관련된 거를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하기 이전에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7인 이하로 이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학술연구용역하고 교육행사 이 두 가지만 지금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해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겠느냐. 나머지 정말로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요것까지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업체를 저희가 좀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심각하죠. 많이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수의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또한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명시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종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소방, 전기, 폐기물, 청소, 상하수도, 인쇄 홍보물, 조경,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시의원들 몇 분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에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측근들 일부가 이제 인쇄 홍보물, 조경, 청소, 실내 인테리어에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결국은 정치인들의 나눠먹기 시기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 지역구에 또 자기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측근들이 관여를 하니까 공무원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총량제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시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공무원도 이제 편해지는 건데, 그냥 놔두니까 자꾸 이 부패가 생기고, 또 뒤에서 뒷돈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생기고, 특정업체 마냥 왕땅 몰아주는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이런 비일비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박 시장 선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박 시장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박 시장이 삼선을 할지 아니면 재선에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옆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분이 시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그것까지만 관여를 하고 그 이후는 빠져주는 것이 그 사람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수원 시장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측근들 정신 차려서 다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S기술, 그 다음에 뭐 J환경, D랜드, 뭐 D공사 이런 데서 받은 것들이 뭐 수의계약으로 50건이 넘는 게 있고, 그죠? 두 개 합치면 같은 업체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크 공무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면 상관없는데 마누라, 아들,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이름을 몇 개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한 개 업체지만 두 개, 세 개 업체가 막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따먹고 막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딴 데로 불법 하도를 줘버려요. 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막대한 혈세를 지급해주면서
남의 정치를 해주는 그런 잔치를 해주는 꼴이 되는 건데 네.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광명시의 카르텔이랄까요? 네.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의심이 되는 부분도 D랜드나 D공사 같은 경우가 같은 그렇죠. 업종이죠. 그렇죠. 같은 이제 조경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합치면 30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거의 한 4억 5천 5억 정도 되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의계약 건수가 확 늘었는데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시장 측근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분이 관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조금 더 취재해서 그렇죠. 다음 방송 때 한번 확인을 명확하게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 몇 군데가 있죠. 한 서너 군데에서 그냥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선거 때 그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여기 민주당 고문도 그렇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참 이게 문제예요. 청소업체 제2환경은 뭐 특정 또 기자가 또 네, 그렇죠.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기사를 안 쓴다는 말이 들어요. 브로커죠. 브로커. 지금 여기 모 환경에서 28건을 받았는데 이거 5건 정도만 나눠서 한다고 해도 한 6개 업체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다른 뭐 청소업체도 마찬가지 한 3-4개 업체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수의계약 배정을 할 때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입찰로 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왜 좀 특이하게 보시냐면 인쇄라든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 그 법인 인허가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폐기물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이 허가를 내기 까다로워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복마전이에요. 5개 업체 외에는 추가로 못 들어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제일 많이 가져가는 업체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업체가 야적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야적장도 불법이에요. 불법에다가 이 수익액을 엄청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불법의 시가 힘을 보태주는 그렇죠. 꼴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수의계약의 어떤 취지에 맞게 지역의 관내 다양한 업체들한테 혜택이 가서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좀 그 힘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복합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가 잘한다. 사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위에서 누가 압력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뭐 하루빨리 수의계약 총량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학술 연구 교육 행사뿐만 아니라 그죠 전반적인 부분은 다 확대가 돼서 골고루 지금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송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으면 그거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명분을 내세우긴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다 허접한 얘기인데 이렇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나 수의계약 총괄제를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제보를 많이 하는데 네. 자기를 비밀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꽤 많이 또 측근들 이름까지 이제 거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나 총괄제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계약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신뢰를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방송 중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경험했던 사례를 한 말씀 드릴 때겠죠.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참 공무원들 여행이 유행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면 10명씩, 20명씩. 이게 또 그 여행업자들한테는 상당한 돈이거든요. 맨 1000명이라는 인원이 1년에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여행이 광명시청에서 붐이 일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몇백만씩 들어가니까 뭐 500만 원만 쳐도 10명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막대한 돈이 남는 건데 광명시 여행은 상당 부분 그 A라는 사람이 가져갈 정도로 싹쓸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여행을 갔던 공무원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딱 터지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저는 이 수의계획도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패 카르텔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부패 카르텔이 엄청나게 강한 데 수익액이에요. 하도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 갖고선 고발해버리죠, 뭐. 그냥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체만 고발해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예. 금액도 금액이고 건수도 건수고. 선거에서 어떤 승리를 하고 나면 그들이 농공항상을 하고 나눠 가지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이만큼 받는데 누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강분을 하고 아니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있어서.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공행상을 할 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당선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본인이 농공행상을 해서 내가 90%다, 누가 뭐 10%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많은 거를 얻은 사람은 내가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웃긴다는 거죠. 제가 또 경험했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친구가 조경을 좀 전문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철산동 상업지에서 막 술 먹고 다니고 술 취해서 다니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말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닌다. 그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뭐냐면 조경했던 담당 공무원인데 나가서 조경업체를 차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제보 받기로는 한 3개 정도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가족, 마누라 거 하나, 아들 거 하나. 그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왜 한 개 뺐냐 그런 거 아니에요? 4개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광명 지역에 부패 카르텔이 심각하다는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유원배 대표님이나 이 권동 대표님 좀 감사한 거예요. 사실 언론도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도하는 방송하는 신문사는 없습니다. 이 방송하면서 정말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요. 공무원들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한테 청렴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압력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제도하고 시스템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나가고 다음 방송할 때 이 업체들이 또 계속 받는지를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또 이 업체 계속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거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쇼킹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그 업자신데 선거할 때 뭐 후보한테 돈을 줬답니다. 측근한테 전달 사고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여기서 까벌리면 아마 여기 구속되고 나갈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배달 사고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배달 사고 그 사람한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똥똥거리고 사는 거야. 근데 후보자는 몰라. 이거 구속이 되고 조사가 돼야 방귀나 낀다는 정치인들은 아마 똥줄 좀 탈 겁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저도 배달 사고 난 부분은 꽤 들었는데 위에까지 못 올라갔다. 그 중간에서 뭐 다크트 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꽤 들었는데. 그렇죠. 10억 들어오면 2억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8억은 지가 처먹고. 많이 전달했네. 이분들이 카멜레온처럼 와 진짜 너무 적응을 잘해요. 백지현 시장 때 또 백지현 시장한테 붙어가지고 또 하고, 양기대 시장 또 양기대 시장 때 붙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시장 또 박시장 때리고. 그 제가 아는 분은 고향까지 바꾸더라고요. 그분 호남 분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충청도 분이 돼 있고. 뭐 그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다 바꾸고 그렇게. 이런 분들 자주 보려고 하면 그 시장 참여하는 행사 가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분들 다 거기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부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네요. 주업이 사업이 아니네요. 네, 주 사업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번 살짝 맛보기 2탄을 한번 했고, 다음에는 저희가 새로 추가된 또 수의계약 내용을 가지고 업체를 한번 까발려서 확인된 업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까발려서 뒤에 누가 있고 당사자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한번 고발될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무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종석 국장님 나한번 어때요? 축하송. 50번째 생신. 축하송 한번. 네, 축하송이요? 축하송으로 마무리해야죠. 한번 불러주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춤을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국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광명시 아이 둘이죠. 딸 둘 가진 우리 어머니. 아이 둘 두신 우리 어머니. 아이 둘. 예. 우리 서 이사님의 축하 어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이돌 가지신 분 노래 부르시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우리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